만약 인류가 청동이라는 금속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석기 시대의 긴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문명의 근간을 뒤바꾼 거대한 전환점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천 년 전 인류가 맞이했던 뜨거운 금속의 시대로 여행을 떠날 가이드입니다. 과연 청동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인류를 하나로 묶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했을까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웅장한 건축물들 역시 그 시대의 위대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청동기는 단순한 도구의 변화를 넘어 계급의 탄생과 도시의 출현, 그리고 문자의 발명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그 깊숙한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부터 약 5,000년 전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간 이 찬란한 연대기를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통해 완벽하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금속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6500년경의 구리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구리는 너무 무르고 약해 석기를 완벽히 대체하기엔 역부족이었죠. 놀랍게도 선조들은 구리에 약 10%의 주석을 섞으면 훨씬 단단한 합금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첨단 기술인 청동의 탄생이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탄생한 이 금속은 인류의 생활 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도구는 더 이상 부서지지 않았고 무기는 더 날카로워졌으며 농기구는 더 깊은 땅을 일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청동 유물들인 단검과 거울은 당시 금속 가공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학술적 증거들입니다. 기원전 33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척박한 땅에서 최초의 도시 국가들이 솟아올랐습니다. 우르크는 당시 수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며 인류 최초의 메트로폴리스로 성장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을 다스리는 정교한 관계 시설 덕분에 대규모 식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부름을 넘어 인격 생산물을 축적하고 사회적 위계 질서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회는 엄격한 계급으로 나뉘었습니다. 신권 정치를 펼치는 왕과 사제들이 최상층에 군림했죠. 전문 군인과 서기, 그리고 대다수의 농민이 그 아래를 지탱하며 도시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관리들이 사용했던 인장들 역시 소유의 개념과 행정력의 발전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들입니다. 도시 경제가 복잡해지자 기역만으로는 수천 건의 세금과 거래 내역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메르인들은 인류 최초의 문자 시스템인 서령 문자를 발명하여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점토판에 새겨진 복잡한 기호들은 당시 곡물의 양과 가축의 수를 완벽하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의 발명은 지식의 축적과 행정의 표준화를 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제 거래는 점토판 위에 새겨진 약속으로 증명되었고 왕의 명령은 멀리까지 정확히 전달되었습니다. 당시 기록된 경제 문헌들은 청동기 사회의 정교한 회계 시스템을 보여주는 귀중한 학술 자료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영생을 위한 거대한 대피라미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고도로 조직된 국가 행정력과 청동 도구의 절삭 능력이 결합된 공학적 정점이었습니다. 피라미드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 약 230만 개의 거대한 석재가 사용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집트 인구는 200만 명에 달했으며 나일강의 범람을 이용한 생산력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파라오의 권위는 청동기 기술을 통해 구현된 거대 건축물로 입증되며 통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현대 도시를 방불케 하는 완벽한 위생시설과 격자형 도로망을 자랑했습니다. 표준화된 구은 벽돌을 사용하여 수천 가구가 평화로운 도시 공동체를 형성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도량형이 정밀하게 관리되었음을 보여주는 엄격한 비율의 벽돌들은 당시의 높은 과학 수준을 말해줍니다. 집집마다 설치된 실내 하수도는 인근의 강으로 연결되어 위생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했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상인들은 메소포타미아까지 진출하여 보석과 향신료를 거래하며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에게해의 크레타 섬에서는 해상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미노아 문명이 찬란하게 피어났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의 세밀한 프레스코화는 당시 사람들이 누렸던 자유롭고 세련된 예술 감각을 보여줍니다. 정교하게 제작된 청동 용기들은 민호화 장인들의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을 여실히 입증합니다.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인들은 거대한 돌을 쌓아 만든 난공불락의 성체를 세우며 패권자로 성장했습니다. 황금 가면은 죽은 왕의 권위를 영원히 보존하려 했던 미케네 지배층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바퀴의 발명과 말의 길들임은 전차라는 강력한 전쟁 무기를 탄생시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청동기 말기의 전차 부대는 현대의 탱크와 같은 파괴력을 발휘하며 제국들의 영토 확장을 주도했죠. 기원전 1274년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최대 규모의 전차전인 카데시 전투에서 격돌했습니다. 5,000대 이상의 전차가 투입된 이 전투 끝에 인류 최초의 평화협정이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번영하던 지중해 세계의 찬란한 도시들이 원인 불명의 화재로 무너졌습니다.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당시 전역은 수십 년간 지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던 무역망이 끊기면서 주석을 구할 수 없게 된 제국들은 급격히 힘을 잃었죠. 번영의 상징이었던 청동기 체제는 그 거대한 복잡성 때문에 오히려 외부 충격에 취약해졌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바다 민족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침략자들이 지중해 해안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했던 히타이트 제국은 단 몇 년 만에 지도에서 사라졌고 미케네 궁전들도 불타버렸습니다. 주요 도시들이 파괴되면서 생존자들은 산으로 숨어들었고 찬란했던 문자 기록조차 실종되었습니다. 하지만 문명의 몰락은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되어 철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철은 청동보다 흔했고 훨씬 더 단단한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어 농업과 무기의 혁신을 불렀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발명한 알파벳은 복잡한 서령 문자 대신 누구나 지식을 배우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문명이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생명체와 같다는 진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찬란했던 청동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문명의 탄생과 번영, 그리고 뼈아픈 몰락의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문명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우리 문명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거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동기 문명의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